60대 정도 됐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 줄어듭니다. 몸에 에너지원이나 영양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당뇨가 걸렸다고 당을 안 먹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노쇠한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요, 기운이 없고 허약한 사람들의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일단은요, 기운이 없다. 몇 살이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힘이 딸려요. 그럼 언제 힘이 딸립니까? 엔진이 작을 때. 차체는 큰데 엔진이 작을 때 힘 딸리죠. 이게 뭐냐? 사람의 근육이 없을 때예요. 두 번째, 엔진은 커요.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당연히 힘이 딸리겠죠. 결과적으로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근육이 없거나 내 몸에 근육을 힘쓰게 할 에너지원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우리는 힘이 없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육을 많고 에너지도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죠. 이런 사람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근육도 없고 에너지원도 없어. 이 사람은요, 정말 큰일 난 상태라고 볼 수.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 흔히 얘기하면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근력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잘 공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뭐 한두 달? 뭐 짧으면 보름 정도 되면 그냥 금방 기력이 올라와요. 근육은 많은데 에너지원이 없는 분들. 이럴 때는 설탕 같은 걸 드셔주면 돼요. 설탕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 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한테 줬던 게 뭡니까? 꿀, 설탕이 없을 때. 또 포도즙, 과일즙 같은 게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설탕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가빠도 좀 있고 이런데 갑자기 힘이 없다? 그럼 일단 그런 당분을 좀 공급해주면 또 바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게 언제라고요? 근육도 없고 에너지도 없을 때. 이때 에너지가 없는 게 음식으로 공급이 돼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분들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도 없고 그마저 있는 근육을 옮겨줄 에너지도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인화에서 나오는 허약한 노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노쇠한 기운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크죠. 그래서 나이가 20대냐, 뭐 40대냐, 60대냐, 80대냐, 어느 때 기운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의 몸 상태와 근육 상태, 소화기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50대 이후 유독 피로가 안 풀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남자 여자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50대가 되면서부터 근력이 확 주냐? 생각보다 안 줄어요. 근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력에 주는 속도와 소화기가 주는 속도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50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50대 좀 이르긴 한데 한 60대 정도 됐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 분비도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과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기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느냐? 몸에 에너지원이나 영양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휘발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기력이 떨어지니까 하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기력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뭐 중반 이때 분들은 약간 애들 때 먹었던 거, 조금 달달한 거, 과일 주스, 과일즙 이런 것들도 조금 드셔주는 것도 좋고요. 약간의 초코바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서 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통수가 걸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가 걸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걸렸다고 당을 안 먹잖아요. 아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근력이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없어지면 몸은요, 휘발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근육을 줄여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육도 없고 휘발유도 없는 우세한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 초코바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식처럼 드셔주시면서 에너지원을 계속 보충시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에너지가 몸에 들어왔다고 그것들이 혈당이 됐다고 다 에너지로 바뀌진 않아요. 그 과정 중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멀티비타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하나씩 드셔주시는 것도 좋은 보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실 때에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전 개인적으로 이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채소하고 과일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살 빼는 데 좋아요. 왜? 얘가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부스트업 시켜줍니다. 그럼 내가 음식을 먹고요 한 5시간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야 되던 거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주잖아요. 이게 한 4시간밖에 안 걸리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지만 소화도 되고 흡수가 되는데 음식물이 너무 뭐예요?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니까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화율과 흡수율이 내려가죠. 그럼 가뜩이나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시작하는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인데 여기에 채소 과일까지 넣어가지고 시간까지 촉박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몸은 점점 더 에너지원과 영양소 공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말고 오히려 적정 수준이나 그 이하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정제가 잘 되어 있고 흡수가 잘 되어 있는 흔히 얘기하면 살찌게 하는 그런 음식들의 양도 살짝 올려주는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럼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전으로 살짝 돌려주는 식단의 회귀도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생기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만성 피로라는 것의 정확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셔야만 되는데요. 사람은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요, 몸이 다쳐요. 몸이 다치면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언제 할까요? 잘 때 합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피로해진다 그러잖아요. 잠이 부족해서 회복이 아주 안 되고 누적돼 있는 상태. 그걸 만성 피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몸이 많이 다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이게 등산 갔다 와서 3일 동안 힘들다? 이거는 만성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피로예요. 한 3일 정도 잘 먹고 쉬면 풀어지는데 만성 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지금 그 상황을 정상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으로 회귀가 안 되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들어간 분들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잠을 자도 몸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이미 몸이 다쳤고 이런 거예요. 이만큼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만성 피로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정상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회복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이게 다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회복력이 늘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대처럼 하루나 이틀 자면 몸이 이만큼 다 회복이 될 거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꼭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다고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런 거죠. 어디가 피곤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힘들까요? 이 근육이 힘든 걸 거고요. 가만히 이렇게 타자 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피곤하실 거고요. 어느 기관과 어느 조직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분들의 만성 피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들어가는 영양소나 음식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는 내가 회복을 못 시켜서 주로 잠을 못 자거나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는 거고, 건강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함 없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당연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거 만성 피로로 가는 지름길, 하이웨이예요. 왜? 잠을 못 자잖아요. 특히 사무직하는 분들한테는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잘 때 회복이 되는데 자는 과정에서 호흡이 안 되면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줄어요. 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잤는데 20대 때는 개운해. 뭐 이제 영화 장면 있잖아요. 커튼 쫙 치면서 상쾌한 아침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호흡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면 1차적으로 몸이 피로하게 되고, 그 피로들은 뇌에 누적되게 되고 신경 조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몸의 모든 신경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자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코 고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은 다 고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 골지 않고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보셔야지만 만성 피로를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들은 또 반대예요. 여자들은 수면과 관련된 것에서 가장 나쁜 거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고는 분은 없거든요. 대신 잠 못 이루죠. 잠 못 이루는 것도 똑같아요. 자야 회복이 되는데 못 자니까 다음날 당연히 뇌가 무거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커피 들이키 마시죠. 카페인으로 신경을 겁나 자극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이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하니까 더욱더 신경이 빨리 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남자들보다 더 잘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암막 커튼 같은 것도 키시고요. 주위에 소리 나는 거 다 없애고요. 빛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마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자꾸 푸시고요. 이런 방법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우유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우유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소화기관을 못 쉬게 해요. 오히려. 그래서 따뜻한 우유 같은 건 도움이 좀 안 되지만 따뜻한 물 같은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모두 다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만성 피로를 예방하고 빨리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요, 지금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커피 같은 거 마시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녁엔 다 안 좋아요. 왜? 나를 잠을 깨우는 것들이잖아요. 아침에 달달한 주스 한 잔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에너지를 확 줘야지만 확 업이 되니까. 근데 이거 저녁에 먹으면요, 갑자기 잠자고 쉬어야 되는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어요. 그럼 당연히 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확 하고 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졸린 걸 깨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저녁에 드시는 건 다 나쁘다고 보셔도 돼요. 다 나쁘고. 대신 잠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거에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따뜻한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솔직히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따뜻한 우유가 잠을 유도하는 이유를 몰라요. 어떤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메모리예요. 기억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심리학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동의하더라고요. 뭐냐? 어렸을 때, 아기 때, 말도 못할 때, 배고파, 울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아갖고 우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 포근함. 가장 따뜻한 곳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나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이게 실제로 따뜻한 우유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영양소로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드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좀 공복 때 자는 건 되게 불편하다. 공복에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공복에 못 자겠다 그러면요. 소화의 부담이 적은 것들을 좀 먹는 게 좋아요. 오히려 따뜻한 죽 같은 거 괜찮고요. 뭐 밥을 백미밥을 살짝 물에다 말아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식혜 한 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묵 있잖아요. 묵 같은 경우도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과일 있잖아요. 뭐 아침에 먹으면 약이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도 근데 사과가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러면은 열대 과일이나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의 특징은 소화가 되게 쉬운 편들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인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자도 소화기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족발. 흔히들 야식 먹는 거. 얘는 소화기에 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식의 구성이 소화기한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아니면 과일 같은 것들을 살짝 드시는 거는 오히려 잠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로와 싸우는 현대인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한테 피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잘 자는 거에 수면제를 좀 이용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 수면제. 디지털 수면제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휴대폰에 어플을 깔면요. 그 어플이 이 사람의 오늘 뭐 걸은 걸음, 몇 걸음 걸었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입력하게 해요. 그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들을 입력하게 해서 이 사람이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잠을 잘 잘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일 것 같긴 해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오늘은 잘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안해해요. 그 불안함이 결국은 더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들이 이 사람의 생활 패턴들을 해서 잘 잘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갖고 내가 오늘은 난 그냥 잘 될 수 있겠네.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벼운 유도제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네.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5년 전부터 서울 강남에 잘 가보시면은요, 수면 클리닉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수면 관련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은 핫한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뜨거운 감자예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코골이를 막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인류는 몇 천 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완벽히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기술한테 그것들을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두루두루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시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따라가지 마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우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랬더니 그렇더라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 설명이 되는 현대의 수면법 등을 좀 찾아서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